지난주 사무실에 69세 이동훈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정말 심각하셨어요. 어떤 일이냐고 여쭤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납부 통지서를 보여주시더군요. 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4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동훈 어르신께서 오랜 세월 차곡차곡 모아두신 3억 2천만 원을 전부 은행 예적금에 넣어두셨던 거예요. 작년 한 해 예금 이자만 3,100만 원 정도 받으셨고요. 바로 이 이자 수입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급등한 거였어요. 연간 300만 원 가까이 더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동훈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더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현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답답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상당한 금액을 아끼면서 더욱 든든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노하우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25년간 세무 업무를 담당해온 박상현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세금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50세 이상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문의를 자주 받고 있어요. 이제 와서 연금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상품에 가입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닌지, 이미 시기를 놓친 건 아닌지 하는 걱정 말이에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세에 달합니다. 50대라면 향후 30년 넘게, 60대라고 해도 20년 넘게, 심지어 70대라고 해도 10년 이상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간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세금 혜택이 더욱 커진다는 점입니다. 70세가 되면 연금소득세율이 4.4%로 낮아져요. 80세에 이르면 3.3%까지 떨어지고요. 젊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께서 이런 혜택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동훈 어르신처럼 억울한 세금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예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은퇴 부부가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월 생활비가 251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적당한 생활을 하려면 월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예금 계좌에 약 22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려 22억 원이에요. 조금 줄여서 매달 2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해도 원금이 15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고요. 이런 거액은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만으로는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게다가 예금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구조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예금에만 의존하면 왜 세금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지 그 무서운 현실을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50세 이후에 절세 계좌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놀라운 장점이 있는지 실제 사례와 정확한 수치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나이대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성공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이동훈 어르신과 같은 억울한 경험을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금을 아끼면서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금에만 의존하면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계산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이동훈 어르신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시는 사이에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배달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던 분들은 깜짝 놀라서 당황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항해 전화를 하시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금 이자가 1,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단계별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예금에 2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 예금 금리가 연 3% 정도니까 이자가 600만 원 나오죠. 이때까지는 아직 안전합니다. 그런데 3억 원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자가 900만 원 나와요. 여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4억 원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자가 1200만 원을 넘어버리거든요. 바로 이 순간부터 1200만 원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해보면 월 18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나와요. 1년이면 210만 원에서 260만 원이죠. 더 심각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조민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수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 8억 원을 모두 예금에 넣어두셨어요. 연이자가 2,400만 원 정도 나왔죠. 여기에 아파트 임대소득이 연 800만 원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 이자 2,400만 원이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임대소득 800만 원과 합쳐져서 총 3,2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 세금만 720만 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340만 원, 합쳐서 1,060만 원을 더 내야 했어요. 거의 이자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 셈이죠. 조민수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무사님, 나라에서 성실한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기는 건 아닌가요? 평생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민수 어르신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몰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목돈을 가진 어르신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집을 팔고 현금으로 바꾸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셋째,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생활비는 줄어들었는데 모아둔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큰 돈을 어디에 둘지 모르니까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예금이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금 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기지 못한다는 치명적 한계예요. 요즘 예금 금리가 3%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은 2.5%에서 3%예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예금의 또 다른 치명적 한계는 현금 흐름 만들기에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예금으로만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1년에 총 필요한 생활비가 3,6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목돈으로 3,600만 원을 찾을 텐데요. 이렇게 받은 목돈을 매달 조금씩 나눠 쓰는 방식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 계획 없이 씀씀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매번 인출할 때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예금만 가지고 있으면 4가지 큰 위험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폭탄, 금융소득 종합과세, 물가상승률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문제, 그리고 비효율적인 현금 흐름 구조입니다. 이 4가지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확실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완벽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세 계좌가 정확히 어떤 혜택을 주는지 50세 이후에 시작해도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해답과 실제 성공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절세 계좌를 제대로 활용한 어르신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성공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희망적인 사례입니다. 66세 장현민 어르신 이야기예요. 장현민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동훈 어르신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5억 원을 모두 예금에 넣어두셨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제 상담을 받으신 후 모든 걸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을 넣으셨죠. 나머지 2억 원은 연금저축에 넣으셨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세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건강보험료만 연 28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낼까요? 놀라지 마세요.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내요. 왜 그럴까요? ISA에서 나오는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요. 더 놀라운 건 세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연간 420만 원 정도 세금을 냈어요. 지금은 얼마 낼까요? 연금소득세로 겨우 60만 원만 내요. 계산해 보세요. 예전에는 연간 700만 원을 세금과 건보료로 냈는데 지금은 60만 원만 내요. 무려 640만 원을 절약한 거예요. 장현민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무사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돈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장현민 어르신이 70세가 되면 연금소득세가 4.4%로 떨어져요. 80세가 되면 3.3%까지 내려가고요. 나이가 들수록 세금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50세 이후에 절세 계좌를 시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유리해지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투자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50대, 60대에 시작하면 투자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83세잖아요. 50세에 시작하면 33년, 60세에 시작해도 2, 3년이에요. 심지어 70세에 시작해도 13년이나 있어요. 13년이면 짧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담한 74세 한복순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복순 어르신은 74세에 연금저축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대요. 이제 와서 뭐 하느냐고요. 하지만 한복순 어르신은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90세까지는 살 건데 16년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년 만에 벌써 세금을 180만 원 이상 절약하셨어요. 16년 동안 계속 이런 혜택을 받으신다면 총 얼마를 절약하실까요? 3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복순 어르신처럼 7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요. 70대 이후에는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ISA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정기예금을 하셔도 충분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복순 어르신도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계세요. 수익률은 일반 예금과 똑같지만 세금은 훨씬 적게 내시거든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도 현재 94세인데 60세 이후에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워렌 버핏이 이처럼 세계적인 부자가 된 데는 물론 투자를 잘하신 것도 있지만 오래 건강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놀랍습니다. 50세 이후야말로 절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0대는 보통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잖아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더 커져요.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 원을 넘으시는 분이 연간 1,200만 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퇴직계좌 IRP 그리고 ISA에 납입하시면 세액공제만 158만 4천 원을 받으세요. 158만 4천 원이에요. 1,200만 원 넣고 158만 4천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13% 수익률이에요. 어떤 투자도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소득이 낮아서 이런 혜택을 다 받기 어려워요. 오히려 50대가 가장 유리한 거죠. 네 번째 이유는 목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매달 조금씩 넣을 수밖에 없어요. 목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50세 이후 어르신들은 다르죠. 이미 상당한 자산을 모아주셨잖아요. 2025년부터는 ISA에 연간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총 한도도 2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연금저축도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계산해보면 부부가 함께 하시면 3년 만에 3억 원 이상을 절세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ISA를 3년 유지하신 후에 연금저축으로 이체하시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3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복리효과까지 말씀드릴게요. 50대에 3억 원으로 시작해서 목표 수익률 7%를 가정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0대에 시작해도 30년간 굴리면 중간에 투자 원금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더라도 수익금은 무려 21억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숫자냐 하시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리효과인 거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망설이세요. 왜일까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단 3단계면 되어요. 1단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부터 만드세요. 어느 증권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좌 개설 후 반드시 1원 이상 넣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3년 의무가입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2단계, 연금저축계좌도 함께 만드세요. 두 계좌를 동시에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3단계, 기존 예금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옮기실 필요 없어요. 부담 없는 금액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려고 하면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세무사님 혹시 손해볼 위험은 없나요? ISA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도 정기예금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원금 손실 없이 예금과 똑같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혜택만 추가로 받으시는 거죠. 위험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이가 많아서 복잡한 걸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증권사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도와드려요. 제 어머님도 71세에 시작하셨는데 직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렸어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 얼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딱 부담 없는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월 10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금액을 늘리시면 되거든요. 네 번째 질문, 혹시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ISA는 3년 후에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도 세금만 조금 내시면 중간에 찾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절세 혜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적이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50대는 은퇴 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 구간입니다. 이때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 70대, 80대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어요. 제가 25년간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후회가 뭔지 아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금융상품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새로운 용어도 많고 계산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고 공부해서 활용해야 노후에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한 번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보시다 보면 점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절세 관련 책도 사서 읽어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연금저축 활용법이나 절세 전략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미국 ETF나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공부하면서 직접 해보셔야 해요. 자녀분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부부가 계시다면 반드시 둘 다 하세요. 세액공제도 2배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도 1,200만 원씩 각각 받을 수 있어서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부부가 각각 나눠서 1,5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면 저율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3천만 원씩 다 인출한다면 전액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소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늦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니까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보상이 따를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50대 시작합니다. 60대도 늦지 않았네요. 부모님께 알려드릴게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거든요. 특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계속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예금만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폭탄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오늘 알았으니 내일부터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